안녕하세요. 저는 실체형이고 서버 코어입니다. 오늘 발표하게 된 내용은 로드 밸런싱이고요. 로드 밸런싱 아시나요? 그래서 로드 밸런싱은 이제 서버 한 대에 그 트래픽이 집중되지 않게 이제 관리를 해서 각 서버가 최적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요. 초기 단계에는 서비스에서 클라이언트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 이제 사업의 규모가 좀 커지거나 이제 클라이언트 수가 늘어나면 정상적인 그런 서비스가 불가능해지겠죠, 하나의 서버로는. 그래서 그 증가한 트래픽에 대해서 이제 대처를 하게 되는데 그 트래픽에 대처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케일업인데 그 버티컬 스케일업이라고도 해요. 이제 위로 올린다는 뜻으로 그 서버 자체의 성능을 확장시키는 건데, 두 번째로 스케일 아웃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호리전털 스케일 아웃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서버 자체를 비슷한 성능인 서버 여러 개를 막 증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여러 서버를 둬서 서비스가 접근을 하려면은 서버마다 다른 공인 IP를 주고 그 증설한 서버들의 트래픽을 균등하게 분산을 해주려면 로드 밸런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로드 밸런서고요. 그래서 로드 밸런싱은 여러 대의 서버를 두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산 처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로드 밸런서의 기능으로 첫 번째는 서버가 살아있는지 계속 체크를 해주는 건데 헬스 체크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서버가 열려있는 포트가 열려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헬스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래픽이 들어올 때 특정 알고리즘에 의해서 분산 처리를 한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설명드릴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넷은 이제 공인 IP, 비공인 IP 같은 거 말하는 건데, 공인 IP는 한정적 수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버에서 이제 비공인 IP로 내부 IP를 처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DSR인데, 그 원래 클라이언트에서 그 트래픽 순서가 클라이언트에서 로드 밸런스로 갔다가 로드 밸런스에서 다시 서버에서 다시 로드 밸런스, 로드 밸런스에서 다시 클라이언트로 돌아오는 건데, 이거를 DSR을 쓰게 되면은 사실 그냥 그 로드 밸런스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었고, 서버에서 바로 클라이언트로 보내줄 수 있다 해서 그래서 트래픽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요청을 특정 서버에 분배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한번 알아봅시다.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리스트 커넥션 알고리즘인데, 요청이 들어온 시점에서 매핑이 되어 있는 커넥션이 가장 적은 서버로 그걸 연결을 시켜주는 건데,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지금 내가 얼만큼 바쁘고 얼만큼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면 그 로드 밸런스가 판단을 해서 이 요청을 어느 서버에 보낼지 결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서버 1에는 3개가 있고 2에는 2개, 3에는 하나가 있잖아요. 다음에 뭐가 세션이 들어오면 4에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3에서 그냥 지금 현재 가장 적은 일을 하고 있는 애한테 연결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시간 통신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알고리즘이지만 좀 스마트한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사실 보통의 경우는 저희가 그 세션이 언제 끝나고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인데요. 그런 요청을 이제 서버에 순차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제 쭈루루 하나씩 배정을 하는 건데, 1, 2, 3, 4, 1, 2, 3, 4, 1, 2, 3, 4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리스트 커넥션의 경우에 만약에 1, 2, 3, 4 하고 1까지 왔는데 이제 서버 3에 있던 커넥션이 끝나서 이제 커넥션이 끊어졌다 하면은 리스트 커넥션의 경우에는 이제 2를 건너뛰고 3으로 들어갔죠. 근데 그게 아니라 라운드 로빈에서는 3이 2를 하고 있지 않아도 이제 2의 순서가 왔으면은 2에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순서대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 대의 서버가 그 동일한 그 스펙을 갖고
연결되어 있는 세션이 되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 때 채택을 하는 알고리즘. 다음은 해시 알고리즘인데 보통은 IP 해시라고 합니다. 해싱이라는 거는 그 데이터를 특정 그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매핑을 하는 함수를 말하는데 그 로드 밸런싱에서는 보통 처음 그 해시의 기준은 원래 출발지 클라이언트의 그 IP로 해서 그걸 해시 함수에 넣고 그걸 가지고 서버를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같은 유저면 항상 똑같은 서버로 연결되도록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세 개 이외에도 그 서버의 성능 차이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완전 랜덤으로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이었고 이제 로드 밸런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 로드 밸런싱을 하는 거에 먼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로드 밸런싱을 한다고 하면은 로직을 이용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리버스 프록시 같은 거나 그런 걸로 해서 가격이 좀 싸죠. 그냥 로직만 구현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쉽기도 하고 싸기도 하고. 근데 하드웨어적으로 로드 밸런싱을 한다 하면은 좀 물리적으로 서버를 묶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비싸지만 소프트웨어로 하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이겠죠. 그리고 로드 밸런서를 이제 분류를 해보자면은 그 하드웨어로 했을 때 어떤 메타데이터를 어디까지 고려해서 얼만큼 나눌 거냐, 얼만큼 분산할 거냐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그 대표적인 그 라우터를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 L4, L7 로드 밸런서 두 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L4 로드 밸런싱인데 CLB, SLB라고 불립니다. 이거는 이제 전송 계층에서 로드를 분산을 하는 거라서 IP나 포트를 기준해서 부하를 분산을 하는데 그 클라이언트에서 로드 밸런스로 요청을 보내면 거기서 최적의 서버로 요청을 전송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클라이언트로 보내주는 건데 이 경우 L4는 주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라운드 로빈 방식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포트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토콜, 그러니까 HTTP나 FTP마다 다른 서버로 보내도록 설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상의 IP들을 실제 IP들을 다 가상의 IP로 묶어서 처리를 한 다음에 가상 IP를 통해서 요청받은 작업을 여러 개의 서버로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로드 밸런싱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그 L4의 특징으로 하나는 그 연결된 서버가 다운되더라도 그 자동으로 다른 서버가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페일오버라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L4의 장점으로는 그 패킷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로드를 분산해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그 L7 로드 밸런스에 비해서 좀 레이어가 낮은 편이다 보니까 좀 싼 편이죠. 그리고 단점으로는 패킷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없어가지고 섬세한 라우팅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 경우는 사용자 IP가 좀 수시로 바뀌는 경우에는 좀 연속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게 단점입니다. 두 번째는 L7 로드 밸런서인데요.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동작을 하는 건데 아까 했던 L4에서 했던 그 IP 포트 이외에도 그 URI 정보나 HTTP 리더 아니면은 그 쿠키까지 생각을 해서 밸런싱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컨텍스트 기반 스위칭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 보시면은 그 urdomain.com이 있는데 거기서 슬래시 블로그만 이렇게 또 따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드4 밸런서는 약간 부하를 분산하는 느낌이었으면 여기서는 세부적인 그 요청들의 세부적인 사항을 두고서 뭐 예를 들어서 결제만 하는 곳, 회원 가입만 하는 곳 해서 그거를 다 분리해서 여러 개의 서버를 각각의 다른 서버로 분산시켜줍니다. 그래서 L7의 장점은 그 상위 계층에서 로드를 분산하기 때문에 훨씬 더 섬세한 편이고요. 그리고 캐싱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RI랑 쿠키 아니면 바이러스 패턴 같은 거를 분석을 해서 그 특정 트래픽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어서 필터링이 가능하다 보니까 좀 안정성이 높습니다. 단점으로는 L4 그 로드 밸런서에 비해서 좀 비싸고요. 왜냐면 상위 계층으로 갈수록 더 섬세하게 부하 분산이 되겠지만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클라이언트가 로드 밸런스만큼 인증서를 공유를 하다 보니까 그 공격자가 있으면은 로드 밸런스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데이터에 그냥 접근을 해버릴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보안상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로드 밸런서가 있는데 그 로드 밸런서 추가적으로 제가 찾아보다가 알게 된 게 그 로드 밸런서 자체가 죽게 되는 상황도 고려를 해서 아까 했던 그 스케일 아웃을 로드 밸런서 자체에도 스케일 아웃을 해서 하나 로드 밸런스가 죽으면 그 마스터 로드 밸런스가 죽으면 그 다른 로드 밸런스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안정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